자, 인터벌 촬영. 조금 예전 버전에서는 뭐 같은 메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약간 예전 버전에서는 이 언어가 간격 촬영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인터벌 촬영은 뭐냐면은요, 별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우리가 타임랩스를 찍거나 이러면은 세팅을 해두고 지가 알아서 계속 뭐 몇 초에 한 장씩 짝짝짝짝짝짝 찍으면서 이거를 몇 분 동안 찍어라, 이걸 세팅해가지고 타임랩스라던가 이런 영상을 만들 때 별 사진, 궤적 사진 이런 거 찍을 때 같은 세팅해서 여러 장의 사진을 뭐 몇백 장을 찍을 때 많이 촬영하는 건데요. 인터벌 기능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터벌 촬영을 일단 켜볼게요. 그 다음에 촬영 시작 시간은 뭐냐면은요, 내가 인터벌 촬영을 눌러놓고 몇 초 있다 시작한다 이거예요. 10초를 놨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한 다음에 대기 9, 8, 7, 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초 있다가 촬영을 시작한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촬영 간격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10초 있다가 촬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10초 있다가 한 장을 찍고 나서부터 몇 초 간격으로 찍을 거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30초 간격으로 했다 그러면은 10초 있다가부터 제가 카메라 세팅을 해놓은 거대로 10초마다 한 장씩 찍어요. 30초죠?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네. 그래서 얘를 만약에 내가 사진을 5초마다 한 장씩 찍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5초로 놔두면은, 보세요. 짧게 해볼게요. 2초로 놔둬볼게요. 그래서 얘도 좀 기니까 2초 있다부터 찍기 시작해서 2초마다 한 장씩 찍어라 라고 제가 명령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따닥 셔터를 한 번 더 눌러주면 인터벌 촬영은 꺼지고요. 이렇게 2초마다 한 장씩 찍습니다. 촬영 횟수 총 몇 컷을 찍을 건지 해주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30컷을 찍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1000장을 찍기로 했어요. 그럼 아래 보시면은 촬영 시간이 33분 18초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서 2초 간격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를 만약에 10초 간격으로 놓잖아요. 그러면 아래 보시면은 아까 30 몇 분이었던 게 2시간 40 몇 분으로 확 늘어났죠. 그래서 총 촬영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 AE 추적 감도라고 되어 있는데 AE는 자동 노출이에요. 뭐냐면은 해지고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타임랩스로 담으려고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해가 이만큼 떠 있을 때, 뭐 해가 위에 떠 있을 때는 엄청 밝잖아요. 근데 해가 거의 다 졌을 때는 엄청 어둡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맨 처음에 해둔 세팅에서 이게 다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얘가 맞춰준다는 얘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거를 거의 세팅을 안 해놓고 찍는데, 제가 열심히 찍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 구름이 지나가면서 그때만 어두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카메라가 보정을 따라가면서 세팅값을 조금 바꿔서 찍어준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 색깔이 없어지는 거를 찍고 싶었는데, 밝기가 어두워지는 걸 찍고 싶었는데 얘 때문에 그 효과가 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팅은 여러분들이 몇 번 찍으시면서 익히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인터벌식 무음 촬영. 뭐 촬영할 때 소리가 나냐 안 나냐의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촬영 간격 우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노출 모드가 프로그램 자동 또는 조리개 우선 모드일 때 촬영 간격에 우선순위를 두고 셔터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할지를 설정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내가 촬영하는 시간은 만약에 3초예요. 좀 야경을 찍고 있어서 오래 찍고 있어서 3초를 찍어요. 근데 제가 셔터는 2초마다 한 번씩 찍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2초마다 한 번씩 찍는데 촬영은 3초를 해요.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켬으로 하면은 여기 아래에 설명 보이시는 것처럼 촬영 상황에 따라서 이미지가 어둡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보기에 적정 노출은 3초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간격을 2초로 해내서 2초밖에 못 찍었어요. 그러면은 그 3초에서 2초로 줄어든 만큼 사진이 어두워지겠죠?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세팅을 신경을 잘 써놓고 하시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인터벌 촬영은요, 더 깊숙하게 얘기하자면 이것만 해도 뭐 30분 1시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촬영 설정 등록. 자주 사용하는 조합의 모드와 값을 등록합니다. 촬영 모드에서 쉽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여기 뭐 M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카메라의 모든 세팅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고 하는 거예요. 촬영 모드에서 보시면은 여기 MR 있죠? 카메라 설정 호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를 부르는 거 여기 저장해 놓고 부르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 쓰실 일 거의 없습니다. 되게 좋아 보이는 메뉴 같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저거를 세팅을 하나 해놓고 계속 찍을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 어떤 상황이 있느냐, 만약에 뭐 이런 거를 굳이 쓴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애기의 사진을 찍어주려 그러는데 렌즈는 항상 똑같은 렌즈에 똑같은 바디를 쓴다고 치고 뭐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의 크기는 똑같겠죠? 항상 뭐 형광등 밝기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부인이라던가 남편이 나는 카메라를 잘 만지지만 카메라를 만질 줄 몰라요. 그럴 때는 이런 걸 등록해놓고 야 무조건 여기에서 MR1 모드 해놓은 다음에 찍으면 사진 잘 나올 거야 해서 내가 뭐 조리개는 뭐 낮게 세팅해두고 셔터 스피드 이렇게 세팅해둬서 잘 나오게, 이런 게 아닌 이상 제가 지금까지 사진 10몇 년 하면서 얘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지만 쓸 일은 거의 없다는 거. 야, 이렇게 설명이 그려질 줄 저도 몰랐네요. 초점 모드 들어갈 건데요. 이 초점 모드, 이 드라이브 모드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이 초점 모드까지 알아두셔야지 사진을 정말 잘 찍을 수 있다고. 이제 혀가 꼬인다. 너무 오래 했더니. 자, 잘 찍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노출을 어떻게 잡고 사진을 몇 장을 어떻게 찍고 초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컨트롤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AFS라는 거는 단일 촬영 모드예요. AFS는 한 장 한 장 초점이 바뀌지 않아요. 이게 반셔터에서 고정을 시키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초점이 바뀌지 않아요. 그쵸? 이 초점을 맞춰놓고 이렇게 찍으나 이렇게 찍으나 어떻게 찍으나 다 초점이 안 날아가요. 그쵸? 근데 얘는 반셔터로 잡아놓고 계속 찍을 때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움직인다던가 이러면은 초점을 계속 이렇게 띠딕띠딕 잡아줘야 되잖아요. 요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초점 모드가 AFC, Continuous, 연속 AF예요. 얘는 뭐냐면은 뒤로 움직여도 앞으로 움직여도 이렇게 지가 알아서 이 포커스 포인트에 있는 부분에 초점을 계속 따라가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는 제가 이렇게 반셔터를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움직여도 초점이 안 바뀌었는데 초점이 바뀌죠? AFS는 내가 초점을 고정시킨다. 초점이 변하지 않는다. 반셔터를 눌렀을 때. 그 다음에 AFC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포커스를 맞춰 놓은 데다가 초점이 계속 따라간다.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쓰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시면은 사진 찍는데 정말 그 부족함이 없으실 거예요. 보통 예전에는 사진 찍을 때 AFS에다 놓고요. 반셔터 초점 잡고 구도 잡고 찰칵. 예전에는 사진을 이렇게 찍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AFC, 이 초점을 따라가는 모드들이 특히 소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찍고 사람 따라가는 모드로 해놔가지고 찍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AFC와 AFS의 구분이 좀 살짝 애매하긴 한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AFC를 놓고 쓰셔도 상관은 그렇게 없어요. 그래도 AFS는 초점을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움직여도 초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쵸? 반셔터 누르니까 바뀌지 않죠? AFC는 연속이라서 이렇게 아무리 반셔터로 초점을 잡아도 조금만 틀어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찍으면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보통으로 많이 쓰는 게 사진을 찍을 때는 AFS를 쓰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영상 같은 거 찍을 때는 AFC 모드를 놓고 쓰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거는 정답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편한 모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이 AFA 모드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자동이라서 좋기는 한데 때에 따라서는 지 맘대로 바꾸기 때문에 저는 이 AFS 모드와 AFC 모드를 공부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AFA 모드는 웬만하면 사용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MF 모드, AFS 모드를 놓고 이렇게 찍어볼게요. 짤깍 했어요. 초점이 안 바뀌어요, 얘를 돌려도. 이렇게 초점링을 돌려도 이게 초점이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DMF 모드 같은 경우에는 했지만 제가 이렇게 누르면 초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찍기 전에.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약간 상급자용 AF 모드와 MF 모드, 오토포커스와 매뉴얼 포커스의 중간 정도인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능숙해지시면 쓰기 좋은 모드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다음 매뉴얼 포커스 수동 초점 모드. 수동 초점 모드 하면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수동 초점이니까 내가 초점을 다 잡아야 돼요. 그러면 난 초점 핀 나가서 뭐 잘못 찍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 서포트 해주는 기능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M모드가 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편하냐, 요거를 또 설명을 드리자면 AF 모드의 전체적인 걸 다 설명해야 되고 뭐 스포츠고 이런 거 설명에 대해서 길게는 설명 못 드리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는 그냥 AF 모드로 배우세요. 소니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AF를 정말 잘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익힐 거는 이 AF-S 모드와 AF-C 모드의 차이점만 놓고 공부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때 전혀 지장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M 모드로 써서 사진을 찍는 게 좋다, 이런 거 이제 뭐 가장 일상적으로는 점프샷 같은 거에서 많이 찍는데, 이 정도 레벨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고수시기 때문에 굳이 이런 초점 모드에 구애받지 않아요. 어떤 모드든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초점 영역인데요. 요게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뭘 보시냐면은 여기 이 네모난 거 있죠. 네모난 걸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어디다가 놔도 이 네모 안에 있으면은 초점을 다 잡는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다 잡습니다. 지가 알아서 계속 이렇게 초점을 잡아요. 넓어요. 와이드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자동으로 찍을 땐 이게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른 모드 설명하면서. 그래서 와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존이에요. 존은 뭐냐면은 내가 이 영역을 위치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놓고 찍으면은 여기에 있을 때 초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초점을 잡아라, 이 부분만 초점을 잡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와이드는 화면을 거의 다 채웠는데 얘는 구역을 정해서 AF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모가 여기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를 잡아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를 잡아요. 그래서 얘를 잡고 싶으면은 이 네모 안에다가 초점을 놓고 잡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아슬아슬하게 걸쳐서 잡는데 좀만 올라가면은 네모 안에 안 걸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죠. 그래서 대신에 얘는 영역이 조금 좁아진 대신에 원하는 부분에다가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부분만 집중을 할 수가 있고요. 너무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 다음에는 플렉서블 스팟. 영역이 아까보다 더 좁아졌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이런 건 어디다 쓰냐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초점이 잡히는 부분이 많아요. 좀 노출을 바꿔보자. 죄송해요. 수동 모드로. 이런 것 때문에 조리개우선 모드가 다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카메라가 세팅을 마음껏 바꿔주는 게 다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저는 저 사이에 있는 저 휴지가 있는데, 휴지를 찍고 싶어요. 휴지. 와이드 모드로 놓고 찍는다 그러면은, 나는 저 휴지를 찍고 싶은데 얘는 자꾸 앞에 있는 애들만 찍어요. 미치겠어. 그쵸? 난 휴지를 찍고 싶다고. 근데 앞에 있는, 너무 영역이 넓으니까 앞에 있는 애들만 찍어요. 못 찍어요. 자, 다음에 존으로 넘어갈게요. 존으로 넘어가면 아까보다 작아지긴 했지만 저 휴지를 찍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쵸? 얘도 아직 너무 넓어요. 이럴 때는 더 줄여서 플렉서블 스팟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잡죠? 그래서 이 AF 모드가 넓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를 찍느냐에 따라서 이 필요성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크기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거, 요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영역입니다. 추적인데요. 이거 잘 쓰시면 여러분들 사진 진짜 편하게 잘 찍으실 수 있어요. 요거 정말 중요하고요. 아마 이 기나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 고진감래하는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초점이 이 영역에 맞춰서 따라가는 걸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연속 AF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정을 해놓은 데에다 이렇게 초점이 알아서 자동으로 맞춰지죠. 추적은 뭐냐면은 놔두고 이렇게 찍으면은 지가 알아서 보시면 계속 따라가요. 계속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와요. 어디다 놓든 말든, 그쵸? 초점을 이렇게 잡아버리고 이렇게 움직여도 지가 알아서 계속 휴지를 따라와요. 그쵸? 보시면은 얘도 똑같아요. 존이 있고요. 추적이니까 따라가는 것 중에서도 메뉴가 따로 있어요. 플렉서블 스팟, 확장 플렉서블 스팟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자 보세요. 확장 플렉서블은 가운데 네모 옆에 네모가 또 있어요. 근데 플렉서블은 네모만 있어요. 뭐냐면은 플렉서블은 그냥 이 안에 있는 데에서 초점을 잡는 거고요. 확장 플렉서블은 이 조그만 네모로 잡는데
이거를 못 잡았다 싶으면은 그 옆에 조금 더 큰 네모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쳐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확장 플렉서블 스판 놓고 쓰시면 돼요.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요건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누르면은 사진 찍는 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팅은 뭐냐면은 얘를 와이드로 두세요. 그럼 와이드 안에서는 웬만한 데에서 이렇게 초점을 잡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사람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물 사진 찍을 땐 이렇게 해서 찍으면 다 찍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써봐야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린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익히셔야 돼요. AFS가 어쩔 땐 좋은지 아니면 AFC로 쓰는데 C 중에서도 뭐가 좋은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을 어떻게 찍고 있냐면은 AFC 모드를 놔두고 와이드 모드를 놔두고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초점이 잡히죠? 이렇게 해도 초점이 잡힙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거를 중앙으로 놔두고 찍었다. 포커스를 중앙으로 놔두고 찍었다. 이러면은 제가 좀만 여기서 틀어지면은 카메라는 초점을 잡으면 계속 징징거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초점 영역 모드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면 충분해요.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래에 보시면 초점 영역 제한을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모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아요. 추적종에서도 와이드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위랑 아래는 추적이 붙을 뿐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고정되어 있는 데에서 초점을 이렇게 잡는 거고 추적은 한번 잡으면 계속 거기서 따라가면서 잡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찍으면 좋을까 하고 뭐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요. 그냥 이 와이드 놓고 찍는 거 연속 AF에다가 와이드 놓고 찍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찍기 편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찍으신다고 할 때서 내가 AF 포인트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처럼 이렇게 연속 AF에 와이드 놓고 찍으시면 됩니다. 이거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얼굴, 눈 AF 설정. 자동 초점 조절 중에 얼굴이나 눈을 우선하는 추적하는 기능과 관련된 설정을 수행합니다. 여기 정의 버튼에 IAF를 지정하면은 눈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AF에서 얼굴, 눈 우선, 켬끔 이거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연속 AF에 와이드 모드를 놓고 찍는데 이렇게 찍는데 초점을 어디다 잡을지 얘가 몰라요. 근데 여기 사람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은 얘가 사람 비슷한 거를 우선으로 초점을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 얼굴 AF를 끄고 찍어 볼게요. 끄면은 위를 잡을 때도 있고 아래를 잡을 때도 있죠. 이렇게 아래를 잡을 때도 있죠. 이렇게 지금 위를 잡았고요. 이렇게 하면 또 아래를 저를 잡고요. 근데 얘를 제가 사람 얼굴 인식을 켜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세요. AF 아직 안 눌렀어요. 자, 안 눌렀는데 이렇게 얼굴에 네모가 떠요. 이거는 뭐냐면은 카메라가 여기 사람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르면은 저 사람을 바로 잡습니다. 그쵸? 사람을 따라가죠?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죠? 아까랑 다르게 여기 얼굴 인식을 켰더니 네모가 붙으면서 이렇게 사람을 찍죠? 요게 소니가 정말 좋은 그러니까 소니가 AF 좋은 것 중에서도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좋아진 거고요. 뭐 따라가는 기능도 여러 개 좋지만 거기에다가 이 GV-E10이 좋은 거는 80만원짜리 카메라에 이 좋은 기능을 싹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로 절대 못 찍을 사진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얼굴을 따라가죠? 저 셔터 안 눌렀지만 카메라가 얼굴 여기 있네. 그리고 인식하고 지금 네모를 눌러줘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눌러볼게요. 뭐냐면 작은 네모로 눈에 따라가죠. 이거는 IAF.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기본으로 초점은 눈에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눈에서 초점이 나가고 코나 이마나 이런 데 맞으면은 사람이 눈이 흐리멍텅해지면 초점이 없어 보이면 생기도 없어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AF는 기본적으로 눈에다 맞추거든요. 근데 이거를 AF가 지가 알아서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얼굴을 찾았는데 셔터를 누르니까 눈에만 AF가 따라가네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 세팅 마저 볼게요. 피사체 인식, 사람, 동물. 동물로 바뀌니까 아주 고맙게 저를 인식을 안 해주네요. 날 동물로 인식 안 하는구나. 고맙다 이놈아. 여러분들이 동물을 자주 찍는다면 요거를 동물로 놓고 찍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보통 사람밖에 안 찍으니까 사람을 놓고 이렇게 찍을게요. 자, 오른쪽 눈, 왼쪽 눈 선택 이거 있어요. 뭐냐면은 자동은 앞에서 알아서 찍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알아서 찍는데 자,
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초점이 어디에 맞아야 될까요? 이쪽에 맞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런 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자, 오른쪽 눈, 왼쪽 눈. 이렇게 달라지는 거 보이세요? 자, 왼쪽 눈을 놓고 찍으니까 왼쪽만 초점이 따라가고요. 오른쪽 눈을 놓고 찍으니까 이렇게 오른쪽만 따라가죠. 지금 이게 여러분 영상에서는 반대로 보여서 그래요. 영상에서는 반대로 보여서 그러는데 오른쪽을 찍고 있습니다. 확실히. 내가 찍는 사람의 오른쪽을 찍고 있는 거니까 이게 정확히 보면 맞는 거죠. 뭐 물론 자동 놓고 찍으면 웬만하면 다 찍는데 어쩔 때는 이렇게 많이 찍을 경우도 있겠죠. 어쩔 때는 이렇게 많이 찍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럴 때 초점이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여기 잡혀버리면은 앞에가 흐리게 날아가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사진이 선명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설정까지 소니가 다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하려면은 정말 귀찮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동을 놓고 찍으세요. 자, 그 다음에 얼굴 눈 프레임 표시 요거 끔하면은 보세요. 안 나오죠? 아까 그거 안 나오죠? 자, 켬 하면은 다시 나오죠? 누르면 눈에 고정되는 거 나오죠? 이거예요. 켜놓는 게 좋습니다. 반셔터 시 AF 이거 그냥 켜놓으세요. 설명도 필요 없어. 그냥 반셔터 누를 때 초점 잡을래 말래 이거거든요. 전 초점 따라올래 말래 이거예요. 반셔터 눌렀을 때. 그냥 이거는 무조건 켜놓으시고 얘는 뭐냐면은 보세요. 아무것도 안 눌렀을 때 이미 초점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이게 모니터로 보이는 테레비로 보이는 제 얼굴이기 때문에 이게 없는데 여러 명이 있을 때 제가 셔터를 누르기 전에도 얘가 판단해서 미리 이렇게 초점을 잡아두는 거예요. 인물 쪽으로. 조금 더 빨리 찍으라고. 이 두 개는 켜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편하게 찍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애들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자, 초점 프레임 색상 흰색 빨강 얘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흰색으로 바뀌었죠? 이게 다예요. AF 영역 자동 지우기 단일 촬영 AF로 초점을 맞춘 후 AF 영역을 자동으로 숨깁니다. 단일 촬영이라 그랬으니까 단일로 바꿔볼게요. 간단합니다. 자, 켰어요. 사라지죠? 초점을 삐릭 했는데 사라졌죠? 얘를 꺼볼게요. 다시 얘를 꺼볼게요. 초점을 잡았다 여기다 나오는 게 이게 다예요. 자, 연속 AF 영역 표시 말 그대로입니다. 연속 AF로 찍을 때 초점을 보여줄 거냐 안 보여줄 거냐. 자, 일단 여기 꺼져 있어요. 보시면 이 상태에서 누르면은 이 안에서 지금 얘가 따라오고 있거든요. 초점을 잡고 있거든요. 열심히 초점 잡고 있어요. 그런데 얘를 키면은 뭐가 하나 더 나왔죠? 이게 답니다. 다예요. 그래서 방해되나 안 되나? 켜놔야겠다. 몇 건 왔지? 자, 그 다음에 AF 미세 조정. 초점 위치를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요. 이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안 만지시는 게 나아요. 말씀드릴게요. 안 만지시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은 미러리스는 기본적으로 초점이 나갈 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문제가 없고 렌즈에 문제가 없는 이상 절대 초점이 나갈 일이 없어요. 내가 잘못 찍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래서 특히 거기에다가 이 소니 같은 경우에는 AF를 워낙 잘 잡기 때문에 만약에 소니를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 그러면 세팅을 잘못한 내 탓이에요. 소니는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해도 됩니다. 이 보급기인 GV-E10이라도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AF를 잘 잡아줘요. 그런데 옛날에 DSLR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렌즈마다 핀이 약간씩 틀어지고 이래서 이거를 이거는 전핀이네 후핀이 되는 걸 맞춰야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러리스를 쓰는 이상 이거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거는 끔해서 무시하세요. 끔해서 그냥 신경 안 쓰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